자, 전 시간에 수요의 가격 탄력성 알아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공급의 가격 탄력성. 분석의 그 틀은 거의 비슷합니다.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다. 자,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이제 가격이 변할 때 공급량이 어느 정도 민감하게 반응하느냐, 이거를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다 해서 elasticity, 그 다음에 supply, 이런 부를 많이 씁니다. 요 이자인데 약간 좀, 얘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이렇게, 이것도 백분율로 계산합니다. 가격의 변화율분의 공급량의 변화율, 백분율로 계산하는 겁니다. 공급량의 변화율이다. 이렇게 계산한 거를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됩니다. 예컨대 가격이 100원에서 120원으로 올랐다. 120원. 그러면 공급자 측면에서 신났죠? 그러니까 원래는 10만 개를 공급하려다가 10만 개, 이거를 16만 개를 공급하려고 한다. 16만 개. 그럼 계산해 보겠습니다. 가격이 100원에서 120원 올랐죠? 그러니까 20%가 올랐네요. 그랬더니 공급량은 10만 개에서 16만 개로 60%를 늘리려고 한다. 그러면 이거 계산하면 3이네요. 3. 그죠? 근데 여기다는 앞에다 마이너스를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가격과 수요량은 반비례하죠. 가격이 오르면 수요량은 감소하고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은 늘어나죠. 그러니까 부호 자체를 무시하려고 마이너스를 붙였는데 얘는 그냥 놔두면 항상 플러스가 됩니다. 왜냐하면 가격이 올라가면 공급량도 증가하죠. 가격이 하락하면 공급량도 감소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부호가 2개 들어가면 마이너스가 2개 들어가면 플러스 형태로 바뀌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항상 플러스 형태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앞에다 마이너스를 붙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그냥 가만 놔두더라도 항상 뭘로 된다고요? 플러스 형태가 된다.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그래프 형태로 좀 알아보겠습니다. 그래프, 여기다가 두 가지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하나, 그 다음에 두 놈. 자, 여기는 아파트를 짓는 건설업자 입장에서 어떤 지역은 인허가 받기가 아주 용이한 지역이 있는가 하면 어떤 지역은요, 인허가 받기가 아주 곤란하다. 잘 용이하지 않다는 얘기죠. 그러면 가격, 요거는 공급량, 가격, 공급량이라고 치면, 자, 요 지역 같은 경우는 그 전에는 공급선 자체를 그냥 45도로 대충 그렸는데 얘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렇게 완만한 형태로 이렇게 그려집니다. 완만한 형태. 거기에 비해서 얘 같은 경우는요, 상당히 급한 형태로 그려집니다. 왜 이렇게 그리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요 지역 같은 경우는 가격이 이만했을 때 이만큼을 공급하려고 했었는데 아파트 가격이 좋아졌다는 얘기죠. 그러면 건설업자가 신났네요. 아파트 잔뜩 짓고 싶은데 문제는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니까 공급량이 무진장 많이 늘어났네요. 무진장 많이 늘어났다. 이렇게 무진장 많이 늘어나나 했더니 여기는 시청에서 인가를 잘 내줘요? 안 내줘요? 잘 내주니까 가격이 변할 때 크게 늘어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이 지역을 보겠습니다. 이 지역은 가격이 이만했을 때 이만큼을 공급하려고 했었는데 가격이 이렇게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공급량이 늘어나긴 했는데 조금밖에 안 늘어났네요. 늘어나긴 했는데 조금밖에 안 늘어났다. 그러면 왜 그런가 했더니 시청에서 인가를 잘 안 내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많이 못 늘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수요 공급선을 가격의 변화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했다 해서 탄력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탄력적이다.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가격의 변화에 상당히 둔하게 반응했죠. 그래서 비탄력적이다. 해줍니다. 비탄력적. 자, 그러면 다소 극단적인 경우까지, 요걸 이제 숫자를 동원해서 우선 먼저 해결해 보겠습니다. 숫자. 자, 한 3가지 정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공급의 가격 탄력성,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있는데, 가격이 10% 상승하니까 공급량은 한 80%를 늘리려고 한다. 가격이 10% 올라가니까 얘는 한 80% 늘리려고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80을 10으로 나누니까 1보다 크죠. 이런 거를 탄력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숫자를 동원할 때는 1보다 클 경우를요, 탄력적이다. 이번에는 가격이 10% 상승하니까 공급량은요, 한 2%만 늘리려고 한다. 그러면 1을 10으로 나누니까 가격이 10% 올라갔는데 얘는 조금 늘리려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1을 10으로 나누니까 0.2죠. 0.2 1보다 작다. 이런 걸요, 비탄력적이다 해줍니다. 자, 이번에는 가격이 10% 상승하니까 공급량도 딱 얼마라고요?
10%를 늘리려고 한다. 그러면 10을 10으로 나누니까 딱 1이죠? 딱 1이다.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단위 탄력적이다 해줍니다. 단위 탄력. 똑같은 단위 변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시 한번 그 복습해 보겠습니다. 가격의 변화율보다 공급량의 변화율이 크다. 이런 걸요. 탄력적이다. 가격의 변화율보다 공급량의 변화율이 작다 하는 걸 뭐라고요? 비탄력적. 얘와 얘의 변화율이 똑같다는 걸요. 단위 탄력적이라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다소 극단적인 경우까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극단적인 경우 그래프를 한 5개를 그려보겠습니다. 하나, 2개, 3개, 4개, 5개를 한번 그려보자. 그러면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어떻게 한다고요? 가격의 변화율분의 자, 가격의 변화율분의 공급량의 변화율이죠. 공급량의 변화율인데 만약에 요거를 그 수평의 형태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수평의 형태라는 것은 얘는 가격이 눈곱만치만 올라간다 하더라도 0.00001%만 올라가려 하더라도 무한대로 늘리겠다는 얘기입니다. 무한대로 늘리겠다는 걸요. 이렇게 수평의 형태로 그려지는 겁니다. 무한대로. 그러니까 이런 걸로 완전 탄력적이다. 완전 탄력적이다. 자, 지나치게 민감하다는 얘기죠. 무지막지하게 민감하다. 그러니까 무한대를 뭘로 놔도 무한대가 됩니다. 그래서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무한대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 수직의 형태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수직의 형태다. 그러면 얘는 가격이 이만했을 때 이만큼을 공급하기로 했는데 가격이 이렇게 올라갔으면 공급량을 늘리고 싶은데 늘릴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대로라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격이 30%나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공급량의 변화는 있다 없다고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30%나 올랐는데도 자, 얘는 변화가 없다. 그래서 0을 뭘로 놔도 0이 됩니다. 이런 거를 완전 비탄력적이다. 전혀 반응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완전 비탄력적이다. 그래서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0이다 해줍니다. 0. 그 다음에 이걸 원점이라고 하는데 이 원점을 중심으로 해서 원점을 기초로 해갖고 그 위로 올라가는 수직선의 형태, 위로 올라가는 선이죠. 이런 형태로 그린다면 요거는 어떤 형태로 그린다 하더라도 이 백분율로 계산할 때는 가격의 변화율과 공급량의 변화율이 항상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원점부터 출발하는 직선의 경우 이런 거를 뭐라 하냐면 단위 탄력적이라는 겁니다. 단위 탄력적이다. 그래서 요거는 가격의 변화율과 공급량의 변화율이 같기 때문에 얘는 항상 1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고,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왜 나옵니까?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1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이다. 자, 그러면 얘와 얘 사이에는 이제 가격축에 절편을 두고 이렇게 출발하는 이러한 형태를 우리는 뭐라고요? 탄력적이다 해줍니다. 탄력적. 그러니까 탄력적이니까 아까 1보다 크다고 했죠? 그래서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1보다 크다. 그렇지만 수평은 아니죠. 그러니까 무한대보다는 작다 해주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얘와 얘 사이 정도는 이렇게 수량축의 절편을 두고 이렇게 출발하는 이렇게 직선의 경우 이렇게 이런 거를 비탄력적이다 해줍니다. 비탄력적. 그러니까 비탄력적일 경우는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1보다 작다고 했죠, 아까. 다만 수직은 아니기 때문에 0보다는 크다 해줍니다. 0보다 크다. 그리고 이 기울기는 항상 밑변분의 높이입니다. 밑변분의 높이. 그러니까 이 점에서 이 점으로 이동했다. 그럼 밑변분의 높이죠. 1이고 5라면 1분의 5라는 얘기고 요거는 이 점에서 이 점으로 이동했다. 그럼 밑변분의 높이라는 얘기죠. 이게 5고 1이라면 5분의 1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거를 기울기가 크다 해줍니다. 기울기가 크다 혹은 완만하다. 이런 걸요. 기울기가 급하다. 아니면 기울기가 죄송합니다. 기울기가 작다 해줘야 되겠네요. 왔다 갔다 하네요. 죄송합니다. 기울기가 작다. 이것분의 이거니까 기울기가 작은 거죠. 이런 걸요. 기울기가 크다. 이거분의 이거니까 기울기가 크다. 그리고 이런 걸 기울기가 급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당히 급하죠. 이런 걸요. 기울기가 완만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울기가 완만하다. 항상 그러니까 탄력도 하고 기울기는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탄력적일수록 기울기는요 작고 비탄력적일수록 기울기는요 크다. 수요가 됐든 공급이 됐든 항상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탄력적일수록 기울기는 작고 비탄력적일수록 기울기는 어떻다고요? 크다. 이렇게 해서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이번에는 어떤 경우에는 탄력적인 형태로 그려지고 어떤 경우에는 비탄력적인 형태로 그려지나 이거 좀 알아보겠습니다. 요거는 좀 지우고 자, 거기 보시니까 어디가 있냐면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결정 요인이다 해갖고 결정 요인 이렇게 보시면 보니까 용도 전환 용이할수록 탄력적이다. 예컨대 여기다가 지금
이만큼은 바다로 쓰이고 있고 이만큼은 택지로 쓰이고 있고 농지라고 할까요? 이만큼 택지로 쓰이고 있는데 지금 농지를 좀 택지로 바꾸어서 좀 공급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얘는 용도 전환이 용이하다고 쳐볼게요. 용도 전환이 용이하고 얘는 용도 전환이 용이하지 않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농지를 택지로 바꾸는데 여러 가지 법적 제한이라든가 이런 게 별로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크게 용도를 많이 바꿀 수가 있겠네요. 그렇지만 얘 같은 경우는 그 법적으로 바꾸는 것도 상당히 힘들고 그리고 또한 여기 막 지형적인 요건 자체가 택지로 바꾸는 게 너무 힘들다는 얘기죠. 그럴 경우는 많이 못 늘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용도 전환이 용이할수록 탄력적이고 용이하지 않으면요 비탄력적이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 짧을수록 탄력적이다. 예컨대 1년 동안 배 만드는 그 조선업자가 있는데 어선 같은 경우는 그 좀 조그맣죠. 그러니까 1년에 한 12대 만들 수 있다고 쳐볼게요. 1년이면. 근데 그 어선, 근데 유조선 같은 거는 덩치가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1년에 한 대밖에 못 만들다 쳐볼게요. 한 대. 그러면 자, 이거는 뭐랄까요? 유조선. 얘는요 어선이라고 치면 자 똑같이 측정기간 1년으로 쳐볼게요. 1년으로 친다면 가격이 올라가면 공급량을 늘리고 싶지만 얘는 한 대 정도밖에 못 늘리죠. 왜냐하면 생산에 소요된 기간이 길어서 그렇습니다. 근데 얘 같은 경우는 그 가격이 올라가면 한 12대 늘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단위당 생산에 소요된 기간이 짧으니까 많이 늘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측정기간이라 하더라도 생산기간이 짧을수록 탄력적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단기보다 장기 공급이 탄력적이다. 얘는 단기라고 하고 얘는요 장기라고 해보자. 그러면 얘는 한 6개월, 얘는 한 3년호 잡아요. 그러면 6개월 동안에 농지를 택지로 바꾼다는 게 쉽지만 않겠죠. 여러 가지 생산 요소에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많이 못 늘린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한 3년 정도로 잡는다면 충분히 많은 양을 농지로 택지로 바꾸어서 공급이 가능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건축 인허가가 쉬울수록 탄력적이고 인허가가 어려울수록요 비탄력적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생산량을 늘릴 때 생산 기술이 향상되거나 생산 요소 가격이 하락할수록 탄력적이다. 가격이 오르면 생산량을 늘리고 싶은데 문제는 그 생산량을 늘리면 늘릴수록 기술 수준이 부쩍부쩍 향상되거나 아니면 생산 요소 가격이 계속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만큼 많이 늘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가격이 오르면 생산량을 늘리고 싶은데 상대적으로 기술 수준이 옛날하고 똑같다. 뭐 오히려 답보 상태다. 그리고 오히려 생산 요소 가격이 올라간다면 많이 못 늘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비탄력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요 정도 내용 정리하시고 그러면 우리 문제에서 어떤 식으로 나오나 보겠습니다. 24회 문제를 보겠습니다. 확인 예제. 자, 거기 보시니까 부동산의 공급 곡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네요. 한 국가 전체의 토지 공급량이 불변이라면 토지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0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거를 이따가 다시 한번 요거는 제가 이따가 체크를 할 겁니다. 어제가 우리나라 전체 토지가 이만큼이라고 쳐볼게요. 그러면 가격이 이만해도 공급할 수 있는 양은 이거고 올라가더라도 늘리고 싶은데도 못 늘리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 물리적 공급은 이렇게 수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이따 할 겁니다. 그러니까 잠시 후에 그러니까 토지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0이라는 얘기는 완전 비탄력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완전 비탄력적. 맞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주택의 단기 공급 곡선은 가용 생산 요소의 제약으로 장기 공급 곡선에 비하여 더 비탄력적이다. 그러니까 단기는 비탄력적, 장기는요 탄력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가격이 올라가면 아파트를 바로 짓고 싶더라도 어느 지역에다 바로 지을 수 있는 건 아니죠. 여러 가지 건축 자재 같은 거 이것도 막 사들여야 되고 토지도 막 구입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한 사람도 막 채용하고 하려다 보니까 가용 생산 요소의 제약 때문에 단기적으로 크게 못 늘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는 크게 늘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단기는 비탄력적, 장기는요 탄력적으로 변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부동산 수요가 증가하면 부동산 공급선이 비탄력적일수록 공급의 그림을 그릴 줄 아셔야 됩니다. 항상 이렇게 그려지는 걸요 탄력적이다. 이렇게 그려지는 걸요 비탄력적. 이 그림을 그릴 줄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부동산 수요가 증가한다고 쳐볼게요. 수요가 여기서 이렇게 증가하게 되면 가격은 조금 올라갔죠. 여기서 조금 올라갔다. 그러면 요거 볼게요. 이렇게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이 팍 올라갔죠. 그러니까 자, 부동산 공급선이 비탄력적일수록 이렇게 비탄력적일수록 시장 균형 가격은 더 크게 상승한다. 맞습니다.
다음에 토지는 용도의 다양성으로 인하여 우하향하는 공급 곡선을 가진다. 우하향이 아니라 우상향하는 공급 곡선을 갖는다 해줘야 돼요. 용도의 다양성으로 인하면 우상향하는 공급 곡선을 가진다. 이렇게 해줘야 돼요. 요거는 제가 잠시 후에 설명드릴 겁니다. 잠시 후에 수요의 소득 탄력성과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 끝나면서 바로 제가 정리해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잠시만 기다리세요. 어쨌거나 우상향하는 공급 곡선을 가진다.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5번 보시면 개발 행위 허가 기준의 강화와 같은 토지 이용 규제가 엄격해진다면 토지의 공급 곡선은 이전보다 더 비탄력성이 된다. 그러니까 토지 이용 규제가 엄격해진다면 가격이 올라가도 많이 못 늘린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비탄력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더욱더. 자,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자, 지금까지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 공급의 가격 탄력성 알아봤는데 지금은 이제 그 조연급 애들 좀 공부해 보겠습니다. 조연급 수요의 교차 탄력성, 소득 탄력성 이걸 좀 알아보겠습니다. 수요의 소득 탄력성. 자, 소득이 변할 때 어느 정도 민감하게 반응하느냐 이걸 얘기합니다. 이거를 일러티스티 그 인컴 이런 부를 많이 씁니다. 일러티스티 인컴. 그다음에 요거는요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다. 교차 탄력성이다. 이거는 일러티스티 그 XY 이런 부를 씁니다. 그래서 자, 요거는 요 교차라는 것은 어떤 재화를 분석하는데 요 교차되는데 어떤 또 다른 재화가 있다는 얘기죠. 그놈의 가격이 변할 때 얘가 어떤 식으로 민감하게 반응하느냐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서는 얘네들은 아까 수요의 가격 탄력성 같은 경우는 가격과 수요량이 반대로 움직이는 바람에 부호 자체를 무시하려고 마이너스를 붙이는데 얘는 계산한 결과가 마이너스가 나오냐 플러스가 나오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부호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계산한 결과에 따라서 부호를 무시하면 안 돼요. 이렇게 플러스가 나오냐 마이너스가 나오냐 이게 좀 중요합니다. 자, 수요의 소득 탄력성은 자, 소득이 변할 때 이것도 백분율로 계산하는 겁니다. 소득의 변화율분의 수요의 변화율 아니면 수요량의 변화를 해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 수요량의 변화냐 수요의 변화냐 요거는 구분하라는 문제에서만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게 수요량의 변화다 수요의 변화가 됐다고 해서 틀렸다고 보시면 안 됩니다. 이때는 넓은 의미의 뭐 소비량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볼게요. 뭐가 있냐면 석유 같은 거 있다고 볼게요. 석유 같은 경우는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를 늘리려고 하는 자이죠. 그러니까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를 늘리려고 한다. 근데 연탄 같은 경우는 소득이 증가하는데 오히려 수요를 어떻게 한다고요? 감소시킨 자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를 증가시키는 자를 정상제다 해줍니다. 무슨 자라고요? 정상제. 그 다음에 소득이 증가할 때 오히려 수요를 감소시키는 자를요, 이거를 열등제다 혹은 하급제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정상제 같은 경우는 소득이 증가하니까 수요를 증가시켰죠. 그러니까 백분율 계산한 자체가 플러스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수요의 소득 탄력성은 0보다 큰 형태로 나타납니다. 플러스 형태로. 근데 열등제 같은 경우는 소득이 증가하니까 오히려 수요를 감소시켰죠. 수요를 감소시켰다. 그럼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하니까 마이너스 형태가 나타납니다. 0보다 작다. 이런 걸요 열등제라는 겁니다. 근데 쌀 같은 거 보겠습니다. 쌀 같은 경우는 소득이 증가하더라도 수요는 거의 변함이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쌀 같은 경우는 그 사람이 그 소득이 증가하든 감소하든 아니면 가격이 비싸든 싸든 그 집안에 먹는 쌀은 거의 정해져 있죠. 그러니까 소득과 그 소득이 증가하더라도 수요는 거의 불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거를 뭐라 하냐면 이거를 그 중간제다 해줍니다. 중간제. 자, 그래서 중간제 같은 경우는 소득이 증가하더라도 수요의 변화 있다 없다고요? 없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수요의 소득 탄력성은 얼마라고요? 0이다 해줍니다. 0이다. 반응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번에는 그러니까 플러스가 나오냐 마이너스가 나오냐가 중요하다. 그럼 이번에는 수요의 교차 탄력성은 우리 이제 주변에 어떤 X제를 분석하려고 하는데 주변에 또 다른 Y제라는 게 있다고 쳐볼게요. 그래서 Y제가 가격이 변할 때 백분율로 계산해야 됩니다.
해당재와인 X재의 수요의 변화율, X재 수요의 변화율 혹은 수요량의 변화를 해도 상관없다겠죠. 자, 이렇게 하는 걸 뭐라 한다고요?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라는 겁니다. 교차 탄력성. 그러면 오비 맥주가 있고 얘는 하이트 맥주가 있다고 쳐자. 그러면 하이트의 가격이 올랐다. 그럼 하이트 안 사고 오비를 더 살 수 있는 거죠. 이러한 재화를 뭐라 한다고요? 대체재 관계가 있다 해줍니다. 대체재다. 자, 반대로 이거는 뭐라 할까요? 이거는 우리 이제 커피가 있고 얘는 프림이 있다고 하자. 사람들은 전부 다 커피에다 프림을 타먹는다 가정해보자. 그럼 프림 가격이 올랐다. 그럼 프림 안 사려고 하죠? 커피도 덩달아 안 사려고 하겠네요. 이런 거를 뭐라 한다고요? 보완제다 해주는 겁니다. 보완제. 자, 그러면 자, 하이트 가격이 올랐다. 하이트가 오르면 하이트는 소비량을 줄이려고 하고 오비는 소비량을 늘리려고 하죠. 얘는 소비량을 늘리려고 하네요. 그러니까 플러스로 나누니까 뭘로 나온다고요? 플러스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0보다 큰 형태로 나타나요. 자, 이번에는 자, 프림 가격이 올랐다. Y제가 올랐죠. 그러면 프림의 소비량을 줄이려고 하죠. 커피도 덩달아 줄이려고 한다. 얘도 덩달아 줄이려고 한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나누니까 마이너스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런 걸 뭐라 한다고요? 보완제다 집니다. 하나만 더 해볼게요. 맥주하고 커피가 있다고 치자. 맥주하고 커피 같은 경우는 얘는 별 관계가 없죠. 맥주는 뭐 밤에만 먹는 거고 커피는 낮에고 어디고 먹는 거 아닙니까? 별 관계 없다. 커피 가격이 올랐다. 그런다고 해서 커피는 소비량을 줄이려고 하지만 맥주 소비하고는 아무런 관계 없는 거 아닙니까? 관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독립제라는 겁니다. 독립제. 그래서 독립제는 항상 수요의 변화는 0이니까 얘는 0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수요의 교차 탄력성은 0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거기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오나 보겠습니다. 자, 확인 예제를 한번 볼게요. 확인 예제. A 부동산에 대한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소득 탄력성은 각각 0.9하고 0.5이다. 이게 어느 지역이 있는데 자, 어떤 지역이 이렇게 있는데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디맨드 이렇게 마이너스 하는 식으로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건 수요의 소득 탄력성은 이렇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0.9랍니다. 얘가 0.9고 그 다음에 얘는요 0.5랍니다. 0.5. 이때 A 부동산의 가격이 2% 상승했답니다. 2% 상승하고 소득이 4% 증가했답니다. 4% 증가했다. 이 A지역 A 부동산 수요량의 전체의 변화율은 전체는 어떻게 변하냐는 얘기죠. 그러면 얘가 지금 자 소득이 그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량은 감소하겠죠.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나야 되겠네요. 마이너스. 그러니까 자 그래서 이 계산할 때 얘랑 곱하면 됩니다. 2, 9, 18에서 1.8%가 감소했다는 얘기입니다. 1.8을 2로 나누니까 0.9 되는 거 아닙니까? 항상 마이너스 붙인 이유는 뭐라고요? 부호 무시하려고 그러는 건데 계산할 때 이렇게 계산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번에는 여기서 요거 나눈 게 0.5라는 얘기죠. 그럼 결국은 2%가 올랐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까? 2를 4로 나니까 0.5죠. 그러니까 이 지역의 가격이 올라가는 바람에 1.8%의 소비량이 줄어들었고 사람들 소득이 늘어나는 바람에 2%의 소비량이 늘어났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 전체는 0.2%가 늘어났다. 그런 얘기입니다. 0.2%. 정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1번.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뭘 좀 알아볼 거냐면 부동산 수요 공급의 특징이다 해서 부동산 수요의 특징을 좀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수요는 어쨌거나 일반 재화보다는 가격이 상당히 비싸죠. 그러다 보니까 구매 자금을 축적하는데 시간이 꽤 걸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한 부동산 아파트 구입하는데 느닷없이 지나가다 맥주 사 먹듯이 구입하는 건 아니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복잡한 사항이 검토돼야 한다는 얘기도 전문적이고 그래서 나중에 권리 분석 이런 걸 좀 해야 됩니다.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측면에서 철저한 어떤 권리 분석 같은 거 한 다음에 구입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수요의 탄력성이 적용되는 정도는 아까 주거용 부동산은 상대적으로 탄력적이고 그 다음에 상업용이나 공업용은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이라 이 전 시간에 한번 했었을 겁니다. 그렇게 그렇지만 이거를 같은 상업용 또한 어떤 주택이라 하더라도 이걸 점점 더 세분화하면 할수록 대체적으로 많아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탄력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부동산 공급의 특징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토지의 특징을 좀 알아볼게요. 토지, 부동산 공급.
우리나라 전체 토지가 이만큼 있는데 이만큼은 바다로 쓰이고 있고 이만큼은요 농지로 쓰이고 있고 이만큼은요 택지로 쓰이고 있다고 쳐볼게요. 택지. 바다 밑에도 토지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나라 전체 토지가 이만큼 있다고 쳐볼게요. 가격, 이거는 공급량. 그러면 가격이 이만했을 때 공급하고자 하는 양은 이만큼인데 올라가더라도 공급할 수 있는 양은 이거밖에 안 되죠. 이거를 토지의 물리적 공급이다 혹은 절대적 공급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리적 공급은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부증성이라는 특성이 있다. 새로 만들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 토지 이거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공급할 수 있는 양은 항상 요거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수직의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수요의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0이 된다는 겁니다. 0. 근데 자 이렇게 볼게요. 가격이 있고 공급량이 있는데 이번에는 농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 그러면 바닷물을 메꿔서 늘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택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 그럼 농지를 택지로 바꾸어서 공급은 가능하죠. 이거를 우리는 경제적 공급이다 해줍니다. 경제적 공급이다. 그래서 이거를 용도 전환을 통한 공급이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왜 그러냐면 용도의 다양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양한 용도를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래서 요 부분을 농지로 바꿨다 한들 이 부분을 택지로 바꿨다 한들 우리나라 전체 토지 늘어난 건 아니죠. 다만 이 부분이 뭐예요? 용도만 바뀌었을 뿐 아닙니까? 이런 걸 뭐라 한다고요? 경제적 공급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만약 택지라면 택지 가격이 이만했을 때 이만큼을 공급하려고 했는데 어느 지역에 택지 가격이 좋아졌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만큼 더 농지를 택지로 바꾸어서 공급이 가능하니까 이러한 형태로 그려집니다. 그래서 우상향하는 형태로 그려진다. 경제적 공급은 우상향하는 형태로 그려진다. 이러한 내용들을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 경제론은 모조리 마무리했습니다. 잠시 끊었다가 키포인트 강의를 잠깐 언급하겠습니다.